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7주차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먼저 하고 넘어갈 거는 구조 모델링 과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구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구조 평면도랑 3차원으로 된 구조 형태 있죠? 그거를 PDF 파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구조 과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 모델링 과제 같은 경우에는 평면, 인면, 단면, 3D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각층 평면도 들어가야 되고요. 동서남북 인면도, 그 다음에 단면도는 종횡 단면도 두 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감도 형태 3D 해서 총 그러면 종류가 4개니까 최소한 10장 이상 나오겠죠, 아마도.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묶어서 PDF 파일 하나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만들 때는 시트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기본 시트 있죠. 그거를 올려놨습니다, 도어에.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시트를 사용해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시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에 템플릿 작업을 할 때 시트 만드는 방법이 또 교육이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는 뭐 자유롭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되, 나중에 제대로 된 시트 양식을 만드는 거는 추후에 다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제할 때는 기본 시트 양식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 양식 어떤 걸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 모델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이제 궁금하죠. 구조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기초, 그 다음에 기둥, 보, 그 다음에 내력벽, 그 다음에 슬라브 이렇게 5개, 거기에 뭐 여러분들이 지붕까지 포함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고요. 건축 모델링은 문, 창, 계단, 커튼월, 지붕, 그 다음에 천장, 그 다음에 샤프트는 오늘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항목들이 전부 다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구는 포함이 안 됩니다. 가구는 모델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으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모델링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어에 올려놨죠. 그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고 따라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모델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빗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레빗 지금 화면이 보이고요. 일단 문하고 창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 그 다음에 창 이 두 가지는 벽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벽을 만드는데 건축벽을 이용해서 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창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 같은 경우에는 종류를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형 편집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치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을 할 때 패밀리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변경하게 되면 다음에 이 똑같은 패밀리를 쓸 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으면 하나를 복제를 한 다음에 복제하는 거에 이름을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치수를 내가 1500에 1800짜리를 할 거면 정확하게 변경을 하신 다음에 얘를 1800으로 바꾸고 얘를 150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 높이네. 이게 1500이고 실 높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창문이 바닥에서 얼만큼 올라와서 만들어지냐 이겁니다. 처음에 900으로 돼 있었나요? 먼저 보여줄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면 3D로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인면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 만들어져 있죠.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레벨을 하나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맞춰 놓을게요. 여기입니다. 창문이 바닥에서부터 레벨 0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준입니다. 여기서부터 900 올라와서 창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실 높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높이를 내가 변경을 하면 왜 안 바뀌었죠? 여기서 안 바뀌네. 네, 여기 있는 실 높이랑 같은 겁니다. 얘를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실 높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바꿔놨는데 안 되네. 아마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창문을 넣을 때는 여기서 그려서 안 되나? 평면도에서 다시 봅시다. 그대로인데? 아까 1500. 안 바뀌네. 이거 뭐 좀 약간 패밀리에 문제가 있네. 패밀리 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얘를 옮길 때는 이 실 높이를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바꾸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얘랑 지금 다르죠? 생긴 게. 이게 지금 창문의 앞과 뒤가 있어요. 우리도 창문이 바깥쪽에서 보이는 면이 있고 안쪽에서 보이는 면이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요거를 바꾸는 방법은 창문을 선택하면 여기 화살표가 두 개가 나와요. 좌우, 그 다음에 앞뒤가 나옵니다. 요거를 눌러주면 앞뒤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요 표시가 있는 쪽이 바깥쪽입니다. 요 표시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요렇게 하면 여기 앞뒤가 바뀌는 겁니다. 요런 게 있고, 그 다음 문도 눌렀을 때 여기 보면 표시가 떴죠? 얘를 이렇게 누르면 문 열리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앞뒤도 이렇게 바꾸면 열리는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를 또 편집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기준이 여기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선생님 기준으로 했을 때 나랑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문이 이렇게 열리죠. 근데 우리 평소에 문 그릴 때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많이 만들죠. 그랬을 때 유형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를 변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그게 없네. 바꿔주려고 했는데 여기엔 없네요. 지금 이건 나중에 패밀리에서 바꿔야겠다. 패밀리에서 바꾸는 거는 패밀리를 건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에 패밀리에서 바꾸는 거를 합시다. 지금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네. 오케이.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건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도 실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실높이를 이용해서 지금은 0이죠. 0이라고 하는 거는 1층 바닥면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1층 바닥면보다 문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이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해주게 되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밑으로 내릴 거면 얘를 0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이 바닥판을 어디에 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과 창을 설치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할 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는 창과 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세요. 패밀리로 만들어져 있는 걸 쓰세요. 다음에 우리가 창이랑 문을 이제 패밀리로 만드는 거를 배우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사이즈라든지 모양을 변경하는 거를 또 배우도록 할 테니까 지금 건축 모델링하는 단계에서는 기본 패밀리로 제공되는 애를 쓰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유형 편집 들어가서 사이즈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있는 값을 바꾸면 되는데, 바꿀 때는 얘를 바로 바꿔버리면 여기 있는 이 이름이랑 유형이랑 안 맞죠, 있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를 복제를 해서 내가 변경하고 싶은 사이즈로 얘를 바꿔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0, 그 다음에 2100,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치수를 입력한 다음에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안 헷갈립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이 값을 내가 잘못 바꿔놓으면 나중에 못 찾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못 찾아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면 얘가 값이 변경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모델링 해야 되는 문과 창에 대해서 보여줬고, 이제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죠. 계단도 있고 커튼홀도 있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빠르게 나갈게요. 일단 계단 먼저 빨리 해보겠습니다. 동영상에 계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이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좀 참고를 해주세요. 아, 또 하나. 지금 복합벽체가 만들어져 있는데 복합벽체에도 안과 밖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지금 보면 여기도 화살표가 떴죠. 이걸 누르게 되면 지금 바깥쪽에 지금 여기 빗금이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바깥쪽에 외장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가 있는 이쪽 방향이 바깥쪽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보내면 이쪽이 바깥, 이쪽이 안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하다 보면 안과 밖을 구분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복합벽체 그런 것들을 할 때 조심해서 작업을 하시고, 벽을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자, 지금도 안과 밖이 바뀌었죠. 이렇게 하면은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복합벽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복합벽체도 편집이 가능하죠. 그래서 유형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역시나 여기에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누릅니다. 편집. 그러면 지금 마감재, 그 다음에 단열, 멤브레인, 그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 코어 경계, 멤브레인, 또 마감재 이런 식으로 해서 종류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조체냐 마감재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마감재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깥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감재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장재와 외장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얼마로 할 거냐. 지금 같은 경우 벽돌이기 때문에 90mm로 되어 있는데 벽돌이 아니라 다른 재료로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 값도 변경을 해주고 재료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을 누르게 되면 변경할 수 있는 재료들이 뜨죠. 여기를 이용해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재료를 못 찾았다. 그러면 찾아오는 방법 가르쳐줬죠.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재료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볼까? 금속이다. 그러면 금속 재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내가 원하는 재료가 없다. 그러면 요 밑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꺼져 있는 친구들 있으면 재료 라이브러리를 살려서 보면 됩니다. 홈 누르면 여기 화살표 있는 조그만한 거 누르면 여기 밑에 뜹니다. 여기에 AEC 재료라고 하는데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 이 재료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찾아서 여기 조그만한 화살표 있죠, 위로. 요걸 누르면 요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황동이라고 하는 게 추가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내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황동이라는 재료의 정보들이 이렇게 뜹니다. 그때 그래픽 같은 경우에 여기 렌더 모양 사용이라고 하는 걸 요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렌더링 하려고 하는 여기 재료, 요 재료의 색상과 유사한 애로 렌더링 할 때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요걸 끄게 되면 그냥 색상을 내가 변경을 할 수도 있어.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 렌더 모양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색깔이랑 가장 유사한 색깔로 만들어주고 그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는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얘를 빼고 싶다. 얘네들을 내가 안 쓸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화살표 모양이 생기죠. 여기 숫자 부분 누르면 이렇게
생기죠. 이때 내가 필요 없다. 요걸 내가 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삭제를 누르게 되면 없어집니다. 멤브레인층도 이렇게 삭제 누르면 없어지고요. 없어지지 않는 애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거는 건들면 안 됩니다. 특히 구조 재료 같은 경우에는 안 없어지니까 잘 놔두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복합벽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콘크리트, 단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죠. 그래서 단일 콘크리트 일반으로 보면은 그냥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유형 편집 들어가 보면 그냥 기본벽으로 돼 있어요. 구조 자체도 얘를 내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꿀 때는 바로 바꾸지 말고 복사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보통 벽을 만들 때 200mm를 많이 쓰죠. 200mm. 그 다음 확인 누른 다음에 일반 200mm가 이미 있으면 그러면 150mm 짜리를 만듭시다. 150mm 짜리 만들고 편집에 들어가서 두께를 150으로 바꾸고 재료도 내가 원하는 재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콘크리트로 해볼게요.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가 지금 여기 없네요. 노출 콘크리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콘크리트 들어가서 여기 없는 재료가 뭐 있지? 보드형. 별로 이렇게 예쁜 게 없네. 현장 타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윈도우. 이건 바닥 깔 때 만드는 거라서. 합판 성형. 네, 요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를 위로 올린 다음에 이거 있었나 원래? 렌더 모양 사용하는 걸로 바꾸고요.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3차원으로 가보면 재료가 얘가 이제 변경이 돼 있을 거예요. 보는 방법은 여기 비주얼 스타일을 이제 사실적으로 바꾸면 렌더링이 되는 겁니다. 색상 일치 정도로 보면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럼 이제 렌더링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여줬던 그 렌더링 된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렌더링을 걸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바꿀 때마다 내가 이게 바뀌니까 좀 시간적으로 얘가 그래픽 카드를 써먹어야 되니까 좀 버벅거립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평소에는 얘를 꺼놓고 확인할 때만 특별한 경우에 내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할 때만 이렇게 해서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쓰는 걸로 하세요. 얘는 평상시에는 뭐 은선이나 보통은 뭐 음영 처리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확인하기에 가장 적당하니까 이렇게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해서 벽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이거를 유형 편집할 때 추가할 때 복사해 가지고 잘 추가를 하면 된다. 이런 거고요. 지금 여기에 또 가르쳐 줄 거는 여기 간격 띄우기랑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세팅이 안 돼 있는데 상단 구속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를 2층으로 이렇게 걸게 되면 2층 높이에 맞춰서 벽이 내려갑니다. 2층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3D로 보고 있는데 윗면도에서 보면 여기 2층 바닥 있죠. 요게 맞춰서 바뀌는 거예요. 얘를 3층으로 바꾸면 3층이 없네. 지붕으로 바꾸면 지붕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레벨을 내가 다 정리를 해 놓으면 이게 작업이 이렇게 구속 조건을 거는 게 더 수월하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 그 다음 계단을 바로 보겠습니다. 계단을 보게 되면 여기에 구조 탭에 건축 탭에 쭉 가면 중간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이랑 경사로를 만드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만들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계단을 먼저 볼게요. 계단을 보면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행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되어 있는 걸로 만들어집니다. 그래 보면 실제 계단 폭 100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계단에 우리가 계단 올라갈 때 옆에 폭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1000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보이죠? 지금 옆으로 폭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거를 변경해 볼게요. 더 넓게 2000으로 바꾸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더 넓어졌죠, 폭이.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폭. 그래서 뭐 상관없기는 한데 1000으로 돼 있는데 이걸 뭐 그냥 1000으로 해볼까요? 1500으로 해볼게요. 1500짜리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지금 5개 만들어지고 더 안 만들어지죠? 그 다음 안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 지금 보면은 이게 아마 세팅이 돼 있을 텐데 인면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얘가 여기까지밖에 안 만들어진 이유가 지금 여기에 지금 보이죠? 요 레벨이 하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얘를 변경을 하면은 만들어집니다. 상단 높이 보면 900으로 돼 있죠, 지금. 900이라서 그런 겁니다. 얘를 만약에 900이 아니라 1층이 4000이니까 레벨이 4000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죠? 변경이 됐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죠? 쭉 이거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1층으로 가볼게요. 이제 아까 이거를 길게 만드는 걸 했으니까 유형 편집 들어가서 일단 취소. 얘 때문에 신경 쓰이니까 얘는 일단 지워버리고 합시다. 계단. 자, 이제 레벨 없애버리니까 제대로 만들어지죠. 여기 보면은 쭉 가다가 내가 어디에서 계단 참을 만들 거냐, 여기 보면 계단 자동으로 만들게끔 체크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어디 만들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내가 단을 몇 개 올라가서 참이 생겨야 된다. 그럼 거기 위치에 찍고 그 다음에 참이 생겨야 되는 거리가 있겠죠. 그만큼 이동해서 찍고 다시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이렇게 나머지 계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꺾고 싶으면 여기서 이렇게 꺾을 수가 있어. 방향을 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단참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계단참을 한 요정도 만들고 여기서 다시 꺾어서 나머지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계단이 만들어집니다.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진다. 자, 만든 계단을 선택을 하면 확인. 자, 계단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계단 종류를 바꿀 수 있죠. 라이브러리에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된 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 눌러보면 유형 편집에서 내가 원하는 숫자대로 얘네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지금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눌러보는 게 사실 제일 빠릅니다. 지금 하나 뭐 한번 일단 해볼게요. 계산 규칙 같은 경우에는 무시하시고 작업하면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복잡한 계단을 작업하거나 할 때 요게 있으면 편하긴 한데 모델링 할 때 요거 켜놓으면 중간에 모델링 조건이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게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꺼놓고 작업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다. 내가 지금 도면을 그려놓은 게 맞다라는 가정하에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캐드를 그리다가 실수로 계단 만들어내는 숫자를 잘못 만들어 놓거나 이랬으면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준을 세팅된 걸 켜놓고 작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간만 따로 편집도 됩니다. 난간만 선택을 하면 난간 유형을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이 난간의 경로, 이 난간이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갔는데 이 난간이 우리가 2층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2층에 따라서 이 난간이 쭉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또 편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난간을 선택했죠. 그 다음에 경로 편집 누른 다음에 요 끝에 난간이 더 연장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난간을 더 추가로 그립니다. 얘를 조금 연장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난간이 이렇게 연장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나중에 슬라브를 만들었다 그러면 난간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요럴 때 난간 편집하는 기능도 있고요. 얘를 이제 유형 편집 들어가서 바꾸는 거 한번 해봅시다. 계산 규칙은 놔두고 최대 높이를 바꾸게 되면 요 모델링을 다시 해야 돼. 사실은. 왜냐면 지금 이게 하나가 이제 177.8 이상 못 만들게 지금 숫자로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요거를 바꾸게 되면 다른 것들이 치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잘 안 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대부분 그냥 놔두고 작업을 하고 요런 애들을 이제 바꾸죠. 연결하는 방법들 요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이게 어떻게 편집이 돼야 되느냐 하는 차이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할 때 얘네들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두께를 지금 100으로 해놨는데 뭐 한 크게 차이 확 나게 해볼까? 500. 그 다음 다른 것도 변경을 해볼까? 이것도 500. 그 다음 수평 간격 거리는 10. 이것도 차이 확 나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요게 슬라브랑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에서 변경이 됩니다. 지금은 티가 안 나요. 별로 어느 부분이 고쳐졌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이해가 잘 돼. 자, 어디 갔어? 자, 확인하면서 하려고 하면 일단은 바닥판이 하나 있는 게 이해가 잘 되겠지? 바닥판을 하나 그려봅시다. 자, 바닥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보이죠?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그러면 참조평면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여기서 보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 그릴 건데 이번에는 자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리는 걸로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단 참, 그 다음에 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단 참을 먼저 선택해서 여기에 스케치 작성 누르면 이제 경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그리고요. 계단 경로를 이렇게 그리고 경계가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 요거밖에 지금 안 그려져 있죠? 이 요거밖에 안 그려져 있는 이유는 지금 계단 참만 그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계단 참 그릴 때 써먹으면 되는 거고. 자, 다시 돌아가서 계단을 실행에 있는 애를 이렇게 원형이라던가 아니면 이것도 원형인데 이건 반지름을 어디에 기준으로 주냐입니다. 이거는 이제 꺾여 있는 애들 쓰는 거,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애들. 그 다음에 디귿자로 꺾이는 애도 있고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애들이 있는데 요런 애들 말고 이제 직접 그릴 때 스케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다시 실행에 여기 스케치를 누르게 되면 경계, 칠판, 계단, 경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경계를 그리는 거는 이제 내가 계단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럼 계단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갈 거면 자,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참이 생겨야 되는 부분은 아까처럼 참 기능을 이용해서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을 넓게 만들어 버리면 돼. 여기 칠판이라고 하는 게 단이 생기는 부분인데, 단이 생기는 부분을 넓게 만들어 버리면 그게 사실은 자동으로 참이 되겠지, 그지?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단의 단이 여기에 이렇게 생겨야 되면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되고, 그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참을 만들고 싶으면 안 그리면 돼. 비워놓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참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릴게요. 지금 막 그리다 보면 여기 숫자가 써있죠? 12개를 아직 더 그려야 돼. 12개를 더 그려야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완성이 돼. 지금은 근데 다 못 그려가지고, 그죠? 지금 아직 한참 더 그려야 되네. 일단 빽빽하게 채워봅시다. 지금 보게 되면 경계는 계단의 좌우를 양옆을 그려주는 거고, 여기에 칠판이라고 하는 거는 계단에 단이 생기는 부분을 그려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몇 개 남았어? 3개 더 그렸네. 어, 22개 다 그렸죠. 다 그렸으면 계단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됐죠? 요거는 내가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이 만들어졌죠? 3D로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계단의 종류를 바꿔봅시다. 내가 원하는 계단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계단으로 바꾸면 되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옆에가 벽돌로 되어 있는데 나는 벽돌이 싫어. 그러면 역시나 변경을 하면 됩니다. 콘크리트 계단으로 만들겠습니다. 계단 보자. 이거는 요 밑에 요 판입니다. 요 판. 요 판인데 요거는 지금 석재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거는 놔두고 재료. 지금 보자. 재료를 변경을 해봅시다. 구조. 변경하는 애가 왜 재료 변경하는 기능이 여기는 꺼져 있나? 꺼져 있네. 이건 유형인데. 아, 여기 있다. 봅시다. 벽돌로 되어 있는 거를 콘크리트로 바꿉시다. 콘크리트. 현장치기로 바꿀까요? 됐죠? 이렇게 하면 콘크리트로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사실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럼 얘랑 지금 재료가 또 다르네? 아닌데 얘랑 재료가 같을 텐데. 음영 때문에 그렇구나. 얘랑 같은 재료고 얘가 지금 다른 재료인데 얘마저도 같은 재료로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 얘도 이제 유형 편집해서 바꾸면 되죠. 자, 재료를 일단은 똑같은 재료를 일단 바꿔놓고 얘로 했죠 아까. 맞지? 그 다음에 두께 지금 300으로 돼 있는데 더 얇게 하고 싶으면
뭐 100 정도? 바꿨지? 아, 복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복제를 했어야 됐는데 복제를 안 했네. 그러면 이름을 아예 바꿔버립시다. 됐고. 확인. 이거 왜 안 바뀌었어? 이제 통일이 됐죠? 그 다음 얘를 변경할 수 있을 텐데 보자. 이게 또 유형 편집에 있나? 지지? 이거는 옆판 얘기하는 건데 이거 만들면 아까 이런 판때기 생기는 거 말하는 건데 요거는 요즘은 이런 판때기 잘 안 하지. 그지? 판때기는 없이 가고 그 다음에 기능은 내부 외부인데 이건 내부에 있는 계단이니까 내부 놔두면 되고 얘를 계단코 계단코 두께를 바꾸면 되지. 얼마로? 끌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바꿔봅시다. 계단코 길이 25 튀어나간 게 안되겠다. 갑자기 여기 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없으면 안 바뀌었는데 이 모양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기본값 하니까 없어지네. 차라리 없는 게 낫네. 판 여기 요거 없어진 거 어떻게 살리지? 마음에 안 들어. 아까 내가 저걸 건드려서 그런가? 구조 깊이는 안 건드렸던 것 같은데 더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두께를 너무 작게 줬나?
이거는 여기 이렇게 깎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어이구야. 왜 이렇게 됐어? 좀 이상하게 돼버렸네. 내가 봐도 웃기네. 아, 참. 계단이 똑바로 생긴 계단이 아니니까 막 엉망으로 모델링 되는구만. 음, 디딤판 없이. 좀 이상한데? 이걸 내가 너무 이런 부분이 되게 이상하게 모델링이 되네. 똑바로 안 생겨가지고 이런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모양으로 지금 그림을 안 그려서 이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할 때는 선생님보다는 좀 잘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일단 계단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실행, 경계, 찰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실행 기능을 쓰게 되면 경사로가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쉬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역시나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와, 이거 2층까지 올라가는데 이만큼 필요하네.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만큼 생겼네.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랑 똑같이 경사로를 편집을 할 수 있고요. 재료라든지 이런 거 변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사로의 각도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고, 경사 기울기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계단 됐고, 그 다음 커튼월인데, 커튼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튼월만 가지고도 얘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커튼월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유리 한 장만 지금 돼 있죠.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멀리언과 스팬드럴이라고 하는 그리드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유형 편집 들어가서 일단 복사를 하나 합니다. 복사하고 기능 외부에 설치하는 거 이거 넘어가고 커튼 패널 지금 없다고 돼 있는데 유리죠. 자, 시스템 유리 결합 조건인데 멀리언과 스팬드럴이 수평이랑 수직이랑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게 우선이 될 거냐, 어느 게 연속되고 어떤 게 끊어질 거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직 그리드랑 수평 그리드랑 만날 때 수직 그리드는 연속으로 가고 수평 그리드는 잘린다 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수평 그리드 연속은 가로로 가는 애들은 연속으로 가고 세로로 내려온 애들은 끊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경계랑 수직 그리드는 테두리는 이제 경계가 되는 테두리는 연속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직 그리드 가고 수평으로 가는 애들은 끊긴다 이 말입니다. 얘는 수평으로 가는 애들이 연속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 수직 그리드 연속으로 해볼까요? 해놓고 지금
수직으로 가는 애가 지금 없고 수평으로 가는 애도 없습니다. 멀리언이. 얘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얘로 해볼까요? 자, 아까 내가 뭘 써했지? 수직으로 가는 애들이 연속으로 가는 거니까 얘를 좀 더 큰 애로 하고 수평으로 가는 애를 좀 더 작은 애로 하고 경계는 이제 만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인데 요런 애들로 이제 만나는 부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경계 부분은 요거는 지금 설명해도 어렵고 여러분들이 모델링 해놓고 나중에 변경을 하는 게 쉬워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게 되면 자, 뭘 안 넣었지? 치수. 자, 그리드가 지금 안 그려져 있어서 그래요. 간격을 이제 넣습니다. 이제 고정 거리로 할래, 개수로 할래, 간격으로 할래 이런 건데 자, 거리로 일단 하면 1500으로 지금 돼 있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내려가는 애들 간격이 1500, 그 다음에 수평으로 가는 애들 1500인데 알기 쉽게 하려면 보통 우리가 많이 알기 쉽게 그리는 게 문 하나가 가로는 1000, 높이는 2100이죠. 그러면 1000에 2000으로 그려놓으면은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간격을 얘는 1000, 그 다음에 얘는 2000 이렇게 그리면 요 하나가 여기 요 유리 패널 하나가 이제 문 사이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왜 만드냐면 나중에 요거를 이제 물론 여기에 더 그릴 수 있어요. 그리드를 더 그릴 수 있는데 보자. 자, 여기 그리드 지금 커튼널 그리드라고 지금 뜨죠. 얘를 선택을 하면 세그먼트 추가라는 애가 있어.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더 그릴 수가 있어. 아, 지금 자, 인면도에 가서 그리자. 제가 서측면도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왜 안 그려져? 추가가 안 돼, 왜? 추가가 안 되네, 지금. 원래 추가도 할 수 있고,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추가가 잘 안 되니까 지우는 거 해보자, 그러면. 자, 얘를 선택한 다음에 제거를 해서 얘를 클릭하면 지금 요 가운데 거 지금 지워진 거예요. 지금 요 가운데 거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보면 여기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렸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하면 다시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그리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핀을 풀고 사실 복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더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제거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면 지워도집니다. 요걸 왜 가르쳐 주냐면 나중에 뭘 하냐면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여기다가 커튼홀 대신에 이 유리 대신에 문을 여기다 달 수가 있어요. 문을. 자, 여기에 지금 여기 핀을 풀게 되면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지금 일단 재료를 바꿀 수 있어요. 재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리로 지금 해놨는데 유리가 아니라 솔리드로 바꾸면 이렇게 막혀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리를 내가 핀 풀고요. 이렇게 바꾸면 얘네들을 패턴을 넣어가지고 바꿀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일종의 패턴을 여기다가 입힐 수도 있습니다. 뚫려 있고 막혀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얘를 문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문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으로 변경하려면 일단 삽입 가서 패밀리를 로드를 해와야 돼요. 커튼월이기 때문에 커튼월에 있습니다. 커튼월.
커튼홀에 보면 여기 창하고 문 있죠. 문 들어가 보면 예, 문입니다. 커튼홀에 닫은 문이야. 얘를 열기 하면은 이제 불러왔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바꾸고 싶은 애를 선택한 다음에 얘를 커튼홀 문 여기 있죠. 유리 선택을 하게 되면 문으로 여기가 바뀐 거야. 평면도 가보면 커튼홀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문이 이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그리드 기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네들이 지금 이게 센터란 말이야. 벽 중심선인데 지금 이게 바깥쪽으로 지금 돌출돼 있죠. 이렇게 돌출돼 있을 경우에 얘네를 다시 유형 편집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서 변경이 안 되나? 자, 얘 킨 김에 요거 보여주고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없던 테두리가 여기 생겼어. 아까는 경계가 되는 애가 이렇게 경계가 되는 부분에 없었거든. 없었는데 지금 아까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자, 요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유리가 지금 뒤로 지금 셋백이 돼야 되는데 셋백을 시키려면 유리 선택해서 지금 간격 비율이 37로 돼 있어요. 37. 유리 두께가 지금 25고 평면도에서 봅시다. 얘입니다. 탭 버튼 눌러서 선택을 했습니다. 유형 편집 들어가서 간격을 지금 37이니까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37 튀어나온 거야. 그럼 얘를 0으로 하면 중심선에 가서 붙는 거야. 중심선에. 그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레임이죠. 얘는 프레임.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두께 150에 사이드 폭이랑 이런 거 재료랑 변경할 수 있게 돼 있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변경할 수 있어요. 프로파일은 이것 나중에 변경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잘 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변경하세요. 일단 지금 건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당 못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된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도 앞뒤가 있어요. 얘도 눌러보면 여기 화살표 보이죠? 요게 바깥쪽이라고 얘기해줬죠? 바깥쪽입니다. 이렇게 하면 요게 안쪽, 요게 바깥쪽, 이제 안쪽이 바뀌죠? 안쪽 바깥쪽이 있으니까 요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내가 이 문이란다. 커튼홀을 이렇게 만들지, 이런 거. 그 다음, 아까 또 얘기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얘가 지금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이 뒤에 이렇게 셋백돼서 만나게 하는 것도 세팅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나중에 잘 안 되면 얘를 그냥 이렇게 연장시켜가지고, 얘가 뒤에 그냥 들어가게끔 그렇게 모델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편집상의 문제라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 되고, 이것도 아마 동영상에서 내가 설명을 했지 싶은데 요 끝에를 이렇게 많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복합벽체라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외부로 바꿔주면 이렇게 말립니다. 외부로 이렇게 바뀌죠. 끝부분이 벽체 하나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렸죠. 요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요런 것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지 싶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커튼홀도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설명을 했고요. 이거 유리도 나중에 유리 재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은 바닥판 만드는 거랑 동일하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 지붕 평면도 일단 가봅시다. 이 위에다가 이제 지붕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지붕을 만드는 방법이 외곽선, 그 다음에 돌출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요. 돌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단면을 그리고 나서 그 단면이 돌출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걸 스임이라고 그러죠. 다른 기능의 스임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 때는 평면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입면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단면이나 그러면 그 작업할 때만 거기 가서 작업해야 되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내가 돌출을 시키고 싶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출을 할 거야. 그러면 작업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붕을 가서 돌출 이제 기준면을 선택을 하는데
지금 없죠? 지금 만들어진 게 없어. 그럼 선을 선택을 하는 걸로 바꾼 다음에 다시 지붕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지금 요 아까 참조평면 그려놓은 걸로 한 거예요. 요 선을 이용해서 이제 서쪽이냐 동쪽이냐 선택하는 건데 서쪽에서 바라보는 걸로 바꾸고 뷰를 열면 바뀝니다. 간격 띄우기 일단 지붕 레벨에서 위로 올릴 거야 밑으로 내릴 거야 한데 그냥 지붕 레벨에 딱 맞춘다 생각하고 작업을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에다가 지붕을 요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지붕의 모양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 칩시다. 단면을 그리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모양이지만 요런 단면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그 다음 확인. 잠깐. 내가 뭔가 지금 뭘 잘못했지? 경로를 먼저 그리는 건가? 다시. 경로를 그려. 두께가 지정돼 있으니까 모양 휘는 거는 알아서 만들어주네. 이거 말고, 그거는 저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거나 줄여가지고 조절할 수 있고, 그죠? 참조평면. 프로파일 편집. 그러면 모양을 바꿔볼까요? 이번에는 조금 곡선 형태로 그려볼까? 자, 이런 식으로 지붕을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 뭐 나중에 뚫어야 되면 샤프트나 뭐 이런 걸로 뚫어야 됩니다. 뚫는 거는. 샤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뚫으면 되고, 이 방법 말고 이제 정말 특이한 형태의 지붕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작업을 해가지고는 못 만들고 구성 요소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부 편집 모델링에서 이제 지붕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내가 만들려고 한 것처럼 정말 특이한 거, 뭐 수입이나 수입 요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러면 일단 경로부터 그립니다. 지붕이 예를 들어서 곡선 형태로 휜다. 지붕이 이렇게 휘어져 가야 된다. 그럼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프로파일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3D에서 그립시다. 지금 요거를 지금 그리려고 그러면 경로를 딱 맞췄어야 했는데 딱 안 맞춰놔가지고,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단면도를 여기다 맞춰가지고 그려버리면 그릴 수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런 거보다 더 특이한 모양의 지붕을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붕의 두께가
이렇게 변하는 애입니다. 됐죠? 확인. 이렇게 만들면 얘는 지우고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지붕이죠. 재료는 내부 편집 들어가서 여기 재료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뭐 콘크리트로 할까요? 확인. 그러면 콘크리트 재료를 갖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지붕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는 근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 왜냐면 작업도 불편할 뿐더러 이거는 정보를 넣기가 좀 까다로워. 그래서 모델링 하기도 까다롭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있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는데 필요하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샤프트 만드는 걸 빠르게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지붕 평면 들어가서 여기를 만약에 뚫고 싶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를 뚫고 싶다 그러면 건축 탭에 샤프트라는 기능이 있어. 여기 벽을 뚫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슬라브를 뚫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수직으로 뚫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해서 샤프트를 다시, 이건 경사면이니까 평지로 돼 있는 면, 지붕이나 슬라브나 둘 다 뚫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가 뭐 특이한 모양으로 뚫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모양으로 뚫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리면 요 옆에 보면 베이스 간격이랑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상단 구속 조건 나오죠. 일단 밑에를 1층부터 뚫겠다. 1층부터 보통 엘리베이터나 덕트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죠. 상단은 지붕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지붕이 상단에서 지붕보다 더 위로 올라갔으니까 뭐 한 3천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적용한 다음에 확인 누르면 요만큼이 이제 뚫려 나갑니다. 뚫린 부분이 하필이면 또 여기네. 얘 왜 안 뚫렸어? 아, 이게 평면이 아니라서 안 뚫렸나? 수직으로 얘가 이 기능으로 지금 뚫리질 않네. 지붕창으로 뚫을 수 있나? 아, 안 뚫리네. 아, 이게 구성 요소라 가지고 안 뚫리네. 얘를 뚫고 싶으면 참 머리 아프네.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일단 옮겨보자.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얘를 옮겨놓고 지금 여기 샤프트를 뚫어놨는데 이거 샤프트야. 일단 옮길게요. 자, 이렇게 뚫으면 각 층별로 다 뚫린단 말이야. 인면도. 이 바닥판을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게 되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뚫어준단 말이지. 슬라브는 다 뚫리는데 지금 얘는 이제 요런 애가 아니라 가지고 안 뚫린 건데, 얘를 뚫고 싶으면 이제 다른 방법은 보이드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뚫어야 돼 이제. 자, 보이드를 이용해서 돌출 기능에 서 여기를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붕을 기준으로 해서 얘 안 뚫렸다. 아, 7600 레벨을 잘못 입력했네.
작성 보이드 얘가 한 8,000 이게 뚫리다 말았네. 이런 식으로 들어줘야 돼. 그래서 얘 방식을 쓰면은 뭐 자유로운 모양 만드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는 좀 불편해. 이게 아까 레벨 지붕 레벨 기준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래, 지붕 레벨이니까 2000만 해도 되겠네. 너무 얕아. 4000. 요 정도는 돼야 되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뚫는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모델링 방식이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고. 어쨌거나 이렇게 뚫은다. 지붕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천장을 이제 해야 되는데 천장하는 방법. 자, 2층에 요 위에 이제 천장을 만약에 만들 거다. 그러면 일단 벽을 쳐야죠. 벽을 자, 이렇게 벽을 쳤습니다. 요 안에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요 바닥 밑에 이제 생길 건데 천장이 생길 건데 요건 나중에 뜯어가지고 보자. 지붕 평면도로 보면 2층 평면도로 보면 요 안에 이제 생겨야 돼요. 그러면 여기 천장 있죠? 천장에 이거 박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만들면 지금 건물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들어가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연하게 공간이 선택이 되죠.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스케치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구역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천장 여기 내가 나중에 뚫을 거다. 그러면 여기는 픽 기능 이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천장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천장이 이제 모델링이 된 거야. 지금 확인해 볼게요. 이 벽을 뜯어 보겠습니다. 이 벽을 지워버리면 얘가 지금 천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천장이 레벨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2600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거보단 높죠? 한 3000? 이런 식으로 아마 돼 있을 거고 여러분들 작업이 될 거예요. 얘는 나중에 유형 편집해서 재료를 바꿀 수 있어요. 두께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변경 가능합니다. 두께 지금 보면 52mm 짜리로 돼 있는데 마감재가 16이나 됐네. 예를 들면 더 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 얘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간섭 검토나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실을 쓸 수 있는 공간과 보호를 만들고 설비가 지나가는 공간이 요 안에서 다 해결돼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들 건축 모델링을 하는 거랑 구조 모델링 할 때 필요한 기능들에 대해서 짧지만 짧게나마 빨리빨리 설명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